혈연 지연 학연, 트럼프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암호화폐 비선 실세들의 이야기. 오늘 영상은 올 한 해 시청하신 영상 중 가장 도움되는 영상이 되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트럼프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향해 보내는 경고와 그의 조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내용이 어려우셨는지 조회수가 처참하게 박살이 나버렸네요. 오늘은 더 쉽게 더 재밌게 가보겠습니다. 트럼프를 움직이는 진짜 세력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혼자서 코인 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하긴 힘들 겁니다. 결국 대통령은 참모들의 아이디어에 마지막 서명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변의 참모들이 어떤 사상,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배후에 있는 참모들이 생각하는 2025년 미래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장인물 관계도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리고 시작할게요. 먼저 일론 머스크입니다. 2001년 피터 틸과 함께 페이팔을 공동 설립했고 테슬라, 스페이스X 등 현재 총 6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2024년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으로 있죠. 다음은 피터 틸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립했고 이후 페이팔을 매각 파운더스 펀드라는 벤처 캐피탈을 설립했습니다. 파운더스 펀드는 뒷내용에서 계속 등장하니 기억해 주세요. 마크 앤드리슨, 벤 호로위츠, 1994년 넷스케이프라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개발한 회사의 공동 창립자인데요. 한때 인터넷 시장 점유율 90%를 넘기며 인터넷 시장을 지배했지만 1995년 윈도우 95와 함께 출시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밀리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바로 이 넷스케이프의 창업자 마크 앤드리슨과 벤 호로위츠는 A16Z 앤드리슨 호로위츠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며 현재 2025년 앞으로 중요한 역사를 써내려갈 많은 기업들이 처음 창업하던 시기 자본을 지원하며 오늘날까지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는 안 하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나 싶죠. 지금부터 재미있어집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려 넷스케이프의 성공을 빼앗긴 앤드리슨과 호로위츠는 앤드리슨 호로위츠라는 투자회사의 모습으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 페이팔을 창립하던 시기 초기 자금을 지원하며 성공시켰습니다. 지금의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을 만들어준 아버지, 어머니 같은 존재인 것이죠. 페이팔을 매각 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을 만들며 본인의 길을 걸었고 피터 틸은 파운더스 펀드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합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같은 성격의 투자회사죠. 이후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그들이 키운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는 같은 길을 걷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먼저 파운더스 펀드의 피터 틸은 2003년 팔란티어라는 데이터 분석 기업을 설립합니다. 이후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파운더스 펀드는 2010년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에 초기 자금을 지원하며 성장시켜냅니다. 같은 해 2010년 스트라이프라는 글로벌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에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는 초기 투자를 진행했고 피터 틸은 페이팔의 설립 경험을 토대로 온라인 결제 플랫폼 업체인 스트라이프를 물신양면 도우며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고 현재 스트라이프는 미국 내 1, 2위를 다투는 결제 플랫폼 회사가 되었죠. 그로부터 3년 뒤 2013년 코인베이스의 초기 투자자로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피터 틸이 나서 코인베이스를 키워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등 코인베이스와 연관된 각종 기관들이 언급되지만 사실 진짜 코인베이스를 업어 키운 건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일론 머스크의 친구 피터 틸인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재미있는 사실을 보여드려 보자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에어비앤비 출신입니다. 에어비앤비에서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 담당하던 엔지니어 출신이고 같은 해 2010년 투자한 스트라이프는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지배하는 회사가 되었고 그 스트라이프는 현재 비트코인, 폴리곤을 통한 암호화폐 결제 정산 기능을 기업들에게 도입 중입니다.
정리해보면 앤드리슨과 호로위츠가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을 키웠고, 그렇게 키워낸 아들 같은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의 손을 잡고 지난 20년간 미국 IT 시장 전반에 걸쳐 스타트업 기업들을 멱살 잡고 키워냈으며, 지금 그렇게 키워낸 회사가 미국 코인 시장 최대어 코인베이스와 미국 결제 시장 최대어 스트라이프, 어떻게 보면 가족 사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1대, 2대 일론 머스크 피터 틸, 3대 스트라이프 코인베이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언급 안 한 회사가 있죠. 아까 2003년도 설립되었다는 팔란티어입니다. 여긴 피터 틸이 설립한 회사예요. 피터 틸이 이 회사를 설립한 배경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발생했고, 그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미 20년 전에 빅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 깨달았고, 뛰어난 정보력이 있다면 전쟁도 테러도 막을 수 있으며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여 데이터 수집 기업인 팔란티어를 설립했다고요. 팔란티어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및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팔란티어 고담, 그리고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팔란티어 파운더리. 그러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서도 못 들은 2025년 투자의 핵심 키를 듣고 계십니다. 팔란티어 고담은 2011년 오사마 빈라덴의 위치를 찾는데 큰 기여를 하여 빈라덴을 사살하는 데 기여했어요. 피터 틸은 본인의 사업이기 전에 힘있는 미국을 만들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고, 그의 사상은 기업과 투자 활동에 고스란히 배어있죠. 이런 피터 틸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열렬한 트럼프 라인의 지지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해프닝도 있어요. 원래 미국의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죠. 실리콘밸리 중심에 있는 팔란티어의 수장 피터 틸은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를 지지했고,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에 끝내 본인의 회사를 플로리다로 이전까지 하면서 트럼프를 향한 지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1기 행정부 당시 힘이 없던 트럼프가 이번 2기 행정부 강력한 트럼프로 돌아왔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슬로건과 피터 틸의 애국 사상은 합이 맞았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피터 틸은 트럼프와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파트너가 되었고,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거대 카르텔을 트럼프와 이어주는 오작교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 데이비드 sak스 AI 암호화폐 차르, 백악관 CTO 마이클 크라치오스,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 켄 하워리 등 자기 라인의 인사들을 모두 트럼프 주변 핵심 참모진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의 매각과 함께 다른 길을 걸었던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은 25년 만에 재결합하게 됩니다. 뒷 배경을 피터 틸이 열심히 그려놓았고, 2024년 포브스 선정 전세계 억만장자 1위에 등극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이번 대선 레이스 든든한 자금 후원자이자 마스코트로 활동하며 트럼프를 대통령에 올려두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완성됐죠. 그래서 이 조직이 얼마나 쿵짝이 잘 맞냐, 대통령이 본인의 이름을 딴 밈코인을 발행하여 부를 축적하는 게 위법이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에 암호화폐 차르에 선임된 데이비드 sak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코인은 야구 카드와 같은 수집물일 뿐이다, 부를 축적할 목적이 없었기에 트럼프는 잘못이 없다며 대통령을 즉각 변호하는가 하면, 최근 계속해서 트럼프가 캐나다를 압박하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현대, SK 같은 회사들, 캐나다도 캐나다를 먹여 살리는 회사들이 있겠죠. 캐나다 굴지의 회사들은 모두 피터 틸이 운영하는 팔란티어에게서 팔란티어 파운더리 서비스를 통해 기업 활동을 이어가는 회사들이에요. 트럼프는 최강 국가 미국이라는 권력 외에도 페이팔 마피아들을 참모진에 두게 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하기 좋은 일종의 옵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대강 정리해보면, 트럼프는 권력을 손에 넣었고, 제 아무리 트럼프라도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없고, 암호화폐 관련 핵심 참모들이 피터 틸의 주도하에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들로 모두 물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2025년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보려면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뭘까요? 간단하죠. 바로 그들과 커넥션이 있는 기관들의 25년 행보를 따라 걸으면 됩니다.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키워낸 안드리센 호로위츠의 보고서와 안드리센 호로위츠와 피터 틸이 키워낸 코인베이스의 보고서를 빠르게 요약하여 전해드려 볼게요. 일일이 번역본 띄워드려 봐야 읽기 귀찮으실 테니 제가 본 내용 그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상당히 일리 있고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코인베이스, 안드리슨 호로위츠 두 개의 회사는 하나같이 임모와 지갑, 월렛을 강조합니다. 무려 코인베이스는 보고서 안에 지갑, 월렛이라는 단어만 55번이 나와요. 먼저 코인베이스는 25년을 주도할 산업으로 게임 산업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의 웹 3.0이라고 불리던 블록체인 게임들은 게임을 하면서 현금성 보상을 얻어가는 P2E의 형태로 대중들에게 어필했지만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려면 지갑을 먼저 연결하는 게 1차적인 문제였다고요. 사람들은 블록체인, 코인으로 만든 게임이라고 호기심에 게임을 해보려고 하면 지갑 연결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먼저 꺼냈었죠. 마치 우리가 해외 거래소 한번 써볼까 하고 켰을 때 온통 영어로 된 화면을 보고 꺼버리는 거랑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게임이라는 접근하기 쉬운 컨텐츠를 내밀었으면 사용자들이 게임을 먼저 경험해 봐야 하는데 덜컥 지갑 연동부터 하라고 하니 경험도 못 해보고 끄는 사람들이 많았다. 앞으로는 경험 위주의 게임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2025년은 게임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예시로는 최근 텔레그램의 톤 네트워크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해요. 과거 게임 시장이 게임을 하면 코인을 드립니다. 그러나 게임을 시작하려면 암호화폐 지갑부터 생성하세요 였다면 이제는 게임이 재미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당신에게는 지급할 코인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받아가시려면 지갑을 생성해 보세요.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 회사들은 2025년 게임 코인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개 회사는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그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문화가 활성화되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수많은 상점, 레스토랑, 카페, 온라인 플랫폼들은 카드 수수료의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것이 저렴한 수수료, 빠른 결제, 보안성만 유지된다면 언제든 다른 수단을 찾을 것이고 그 대안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정부의 인정을 받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국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여기저기 쉽게 현금처럼 사용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통장에 지갑에 있던 현금 들고 스테이블 코인 바꿔주는 곳을 찾아가서 현금을 주고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을 해야겠죠? 그래야 여기저기서 결제를 할 테니까요. 그게 위안화, 달러, 원화 뭐가 됐건 말이죠. 그럼 그렇게 변환시킨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신뢰하고 보증할 것인가? 국채를 담보로 한다는 거죠. 이거 뭐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옆집 철수도 뒷집 순이도 통장에 있는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바꿔준 스테이블 코인 회사로 빨려 들어가는 대신 철수와 순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오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시민들에게 발행해준 스테이블 코인만큼 미국 국채를 사라. 그럼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신뢰를 보증해준다는 명분으로 국채를 팔아먹을 새로운 손님이 생기는 거겠죠. 정부에서 달러를 만들어서 세상에 풀고 그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야 되는 환경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은 또 다시 자기들이 만든 국채랑 바꿔가라는 건데 돈을 이중으로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거의 뭐 자릿세 걷는 깡패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뭡니까? 정부의 승인, 기업과 개인이 이 시스템을 이용토록 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줄 회사, 그리고 행여나 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이 행위에 대해 규탄할 다른 국가들을 위해서 전 세계가 공평하게 인정할 수 있는 담보 수단, 뭐죠? 비트코인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굴러가는 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기에 핵심 요소 하나가 빠졌습니다. 코인과 현실 세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뭘까요? 바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결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드리슨 호로위츠 코인베이스는 임모와 그 해답을
이더리움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세력들은 이더리움이 부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솔라나는 2019년 이더리움을 보는 것 같다. 솔라나에 대한 모든 기대 심리가 솔라나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기에 가격 퍼포먼스가 좋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이미 그런 황금기를 지난 불장에 겪었고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블록체인이 되기 위해서 레이어2라는 해결책을 통해 이것저것 실속을 채우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이더리움을 향해야 하는 자금이 전도 유망한 이더리움 레이어2를 향하면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비트럼, 옵티미즘, 폴리곤, 이뮤터블 X, 스타크넷, 펜들, 멘틀, 스크롤, 베이스 끝도 없습니다. 그쵸? 여기로 힘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임을 문제로 듭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현대그룹 산하에 모든 계열사들이 붙어 있을 때와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카드, 현대백화점 계열사들이 나뉘게 되면 그룹 주식에 쏠리는 자금은 줄어들지만 결국 현대의 힘은 더욱 강해진다는 뜻이죠. 이더리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런 간접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이미 시장에 들어올 놈은 다 들어왔다.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려면 결국 새로운 시대를 제시해야 하고, 그걸 현재로서 완벽히 수행할 만한 적임자는 이더리움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뭐 너무 많이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설명 괜찮으셨을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설 연휴 기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동안 하루에 1개의 크립토 전문 투자 회사들의 2025년 전망 보고서를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읽어드리면서 기관 세력들이 생각하는 2025년 가장 유망한 섹터와 코인들에 대해 매일매일 같이 발굴하고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놓치지 말고 좋은 내용 함께 공유해 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내용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욱 이해도 잘 되고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연휴 기간에는 라이브로 찾아뵙고요.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비슐랭이었습니다.